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 영상은 7월 10일 오후에 찍는 겁니다. 주말에 아마 영상 올릴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찍으면 제가 힘들고 편집하기가 힘들어요. 이 정권은 끝난 정권이에요. 이 정권의 몰락의 전조는 지난 3.8 대선이었어요. 3.8 당대표 선거였어요. 나경원하고 안철수를 밟아버리면서 마지막 남은 보수적인 합리성을 조져버리고 김기현을 만들고 윤석열이가 주구장창 권력놀이를 할 줄 알았던 작년 3.8 전당대회였어요. 이준석이 쫓아내는 것은 이준석이도 쫓겨나면 안 되지만은 이준석이의 그 헷가닥 빨가닥 하는 헷가닥 뻘거덩 하는 그 애가 정치 세력에서 물린 것을 모르고 대들다가 전두환 독재다, 개곡이다 그렇게 하면서 정치를 법으로 갖고 갔죠. 이준석이가. 그놈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지금 제가 조선일보 필진들 칼럼하고 사설 쓰는 애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설하고 칼럼은 조선일보 필진이 꼭 쓰는 건 아닌데 대부분들이 논설위원급 이상에서 쓰죠. 그런데 조선일보가 요새 윤석열을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대단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버리자니 앞으로 3년이 남았고 끌어내리자니 이재명이라는 놈이 주워먹을 것 같고 그러면 고고TV가 말한 대로 임기 단축해서 개헌하면서 임기 단축해서 하면서 윤석열을 사뿐히 내려밟고 진달래꽃 받고 진달래꽃 밟으면서 떠나보내야 돼요. 나중에 깜빵에 가든 말든. 그래야 보수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윤석열이란 멍충하고 추수를 믿는 천공을 스승으로 삼고 그걸 주도한 김건희에 들러붙어가지고 한동훈이가 차기 대권을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그거야말로 망조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오늘 7월 11일 아침에 태평로라는 칼럼에서 배성규라고 아마 그 노인네들은 잘 알 거예요. 그 배성규가 윤석열 집권하기 전에는 문재인을 조지기 위해서 TV 조선에서 애널리스트 똥구멍 빠는 애널리스트, 애널로서 패널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칼럼도 간혹 가다 써요. 유튜브도 지금 진행하고. 그 애가 쓴 건데, 문성열이란다. 문재인한테는 있고 윤석열한테는 없는 것 이런 칼럼을 쓰는데 딱 맞는 말인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그 한동훈이가 윤석열하고 차별화하는 것이 이거 감정 싸움인데 김경률을 그 한동훈이가 영입해가지고 김건희 때문에 총선에 질 수 있고 한동훈도 힘드니까 김건희를 보고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비교했죠. 그러면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마녀 사냥을 당하고 또 결국은 화형을 당하고 루이 16세도 단두대에 올라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가 돌아버렸고 윤석열도 돌아버려서 한동훈을 갖다가 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죠. 친윤하던 늙은이들이 그들이 원래 친박이었죠. 친한으로 바뀌면서 실패하고 지금 한동훈이가 정권을 갖다 주워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실패할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 나타나기 전에 그 절대왕정 봉건왕조라는 것이 솔직히 우리 조선 이런 데는 그죠? 조선과 고려 같은 데는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고 고려 말에 불교 세력을 치면서 사대부가 나와가지고 들인 게 유교죠. 유교는 완전히 상하 복종이죠. 그렇죠? 국가 시스템을 정도전이가 만들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선 500년을
유교 국가로 기축을 세우고 복종 질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조선 500년 동안 외침에 시달리면서 세계 최고의 빈곤 국가였어요. 그 당시 봉건 왕조에서도. 문화의 융성도 없었고 국민의 편안함과 부유함도 없었고 그냥 사는 공상 그 밑에 그냥 천민 넣어가지고 아주 나라를 옥죄었죠. 그걸 벗긴 게 박정희입니다. 그러면은 서구의 그 봉건주의라는 것이 보면은 걔네들은 무조건 기독교 사상이고 하느님의 사상이죠. 그 뭐 정치, 인문, 철학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루이 16세 정도가 절대왕정이고 루이 15세, 16세에 나폴레옹까지도 절대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이 16세 전에 루이 15세라는 건 이상한 기괴한 놈이 있었어요. 여색을 밝히고 여자라면은 말이지 처제들을 따묵따묵하고 그러면서 말이야 매춘부까지 말이죠. 지 왕비로 삼으면서 아주 국민을 도탄으로 빠지게 했죠. 개인과 지 여자들을 위해서 국고를 탕진해가지고 루이 15세 때부터 먹을 게 없다. 빵이 없다. 사람이 굶어 죽는다. 민심이 흉흉했는데 루이 16세가 되고 나서는 더 했어요. 그러니까 빵이 없다. 굶어 죽는다 해가지고 농민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그걸 갖다가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루이 15세도 여자 때문에 국고를 탕진하며 백성을 괴롭혔는데 루이 16세도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오스트리아에서 이상한 애를 데려와가지고 사치를 하고 여색을 밝히고 그러면서 프랑스 그 백성들이 봉건 시대에 들고 일어나는 게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6세의 퇴출이고 프랑스 대혁명으로 하죠. 1789년인가 그때. 그죠? 그러면은 마리 앙뚜아네트를 비교한 것은 솔직히 좀 그래요. 김경률이가. 그 무식한 놈이라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먹고 살만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불과 이명박 박근혜까지만 해도 성장이 3% 4% 됐지만은 2, 3% 됐지만은 현재도 대한민국은 최고의 빈민국가 불과 100년 전에 세계의 침탈을 받던 민족이 박정희 정신에 의해서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고 그 K문화, K컬처 때문에 대기업 일부 때문에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동력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대한민국 정신이 그게 박정희 정신이 그대로 구현이 되고 조선 500년의 인고의 세월을 건디면서 살아온 그 백성들이 대한민국 역사 2,000명 그러니까 한반도 역사 2,000명 기간을 통해서 제일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희귀한 놈들이 동력을 깎아먹는다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을 안 했어야 됐고 문재인이 주워 먹어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털어버렸고 윤석열이라는 놈은 문재인보다 훨씬 못한 놈입니다. 이놈이 지 여편내하고 이상하고 기괴한 짓만 하다 보니 동력이 지금 소진되고 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동력을 쫄쫄 빨아먹으면서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라는 애가 마리 앙뚜아네트 급에도 안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대사회에 있어가지고 이게 좌우가 섞여서 그래요. 좌파, 진보, 보수, 우파가 섞여가지고 쉽게 말해서 미국 세력하고 일본 세력하고 소련 세력하고 북한 세력하고 막 섞여가지고 용터림 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좌편을 갖다가 크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좌파의 좋은 점 갖고 오면 되고 우파의 나쁜 점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박정희가 구현한 게 박정희는 우파 아니에요. 좌파색의 성향을 갖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이에요. 부가세 이런 거예요. 그게 다 좌파 정책이에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놈이나 또는 문재인이라는 놈은 문재인은 무조건 좌파 정책을 썼고
윤석열이라는 놈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도 모르는 새끼가 우파 정책을 쓴다고 지랄발광하니까, 국민들은 어느 것을 타깃을 주느냐. 아우, 막 문재인도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인데 저것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김정숙을 쪼고 마녀 사냥하고 김건희를 마녀 사냥하고 이러는 거죠. 실제적으로 김정숙이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상대적으로. 김건희에 비하면은, 그래, 김건희가 지금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아주 화신이 됐죠. 그죠? 다시 태어난 꼴이 됐죠. 근데 하는 꼴아지 보면은, 그대로 그 루이 15세, 16세에, 옆에 애들한테 치맛바람에 잡혀가지고 국고를 탕진하고 국민을 괴롭힌 거로 실제는 안 그러나 그까지 왔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민주주의가 고양이 돼 있고, 반발과 반동이 심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현대사가. 그게 좌우, 보수 진보가 섞여서 막 용토림 치니까 그런 거예요. 고치지 않은 거죠. 지성들은,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 배성규라는 애가 윤석열한테는 없고 문재인한테 있는 거 이렇게 말을 하죠. 너무 심해요. 이 김건희라는 것은. 솔직히 김정숙 같은 애는 애가 좀 뜰빵하죠. 그죠? 근데 김건희보다 예뻐. 젊은 사진 보면은 뚱뚱이가 됐고 돼지같이 됐지만은 과시욕이 대단한 애죠. 김정숙이도. 특이한 애들이에요. 김종숙하고 김건희라는 애들이. 그전에 노무현 마누라 권양숙이는 쥐가 뇌물을 받아서 지 남편을 죽게 했죠. 그때부터 정치가 망가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퍼스트레이디 상은 서구화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5천년 유교 문화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초신하라. 모범을 보여라. 국민들 위에 올라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정수결이라는 애도 버킷리스트 하고, 버킷리스트로 막 세계 돌아다니고, 지장도 많이 하고 그랬죠. 비난받아야 되죠. 근데 김건희가 더 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성규라는 애가, 고급스러운 칼럼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놈 이름이 뭐죠? 꼬장꼬장 애 있었죠. 정부에서 데려온 애. 그때 얼마나 우파 보수가 얘를 갖다가 마녀 사냥했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에 불려갔다. 청와대 예산 문제를 보고하는 독대 자리였고, 문재인이가 부인 김정숙에 관련해서 뜻밖의 지침을 내렸다. 집사람이 조만간 당신을 부를 겁니다. 청와대 살림과 각종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부를 겁니다. 그 부탁 절대로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반드시 보고하세요. 하고 명령을 내렸죠. 여기서 이 워딩 하나를 봐도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문재인도 쩝쩝이고 걔가 좀 신사적이긴 하죠. 관계는 없지만 김정숙의 등산은 못이고 김정숙의 사로잡혔다는 게 나오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국고 탕진하지 못하게 김정숙의 돈 요구, 예산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 최소한 이건 있었죠. 근데 윤석열이라는 놈은 김건희를 방관해. 제어를 못해. 왜? 김건희가 윤석열 위에 올라가고 김건희가 모든 걸 주도하고 윤석열은 꽁지가 돼 있죠. 꽁지.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언젠가 국빈 방문한 건가? 어디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윤석열이가 김건희를 영접하면서 쥐가 쭉 그 정부 관리들 영접받더니 그 꽃다발에 써가지고 꽃더머리 써가지고 김 여사님하고 두 손 잡고 수고하셨다 이러는 거 기가 차지 않습니까? 문재인이라는 놈은 유약하지만 최소한 기본을 지켰는데 윤석열이라는 놈은 김건희가 겁이 나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국고든 인사든 국방이든 외교든 당정 개입이든 마음대로 하세요. 놔뒀다는 거예요. 얼마 뒤 문재인 말대로 김정숙이가 총무비서관을 찾았고 각종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데 총무비서관은 문재인 지침대로 어렵다 했고 그 외에도 김정숙이가 수차례 요청을 했었지만은 총무비서관은 어렵습니다 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다. 김정숙이가 무척 서운해했다고 했다. 이까지만 보면은
이 김건희는 김정숙이 서운하다. 내 아줌마가 좀 하면 아줌마가 이런 좀 부탁 좀 들어주겠지만은 김건희 날린다니까? 부탁을 안 들어주면은 야 저거 날리고 다른 애들 채용해. 이거라니까? 청와대에선 고지식하고 꽉 막힌 인물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문재인은 그 총무비서관을 신임했다. 오랜 측근이나 캠프 출신이 아닌 기획재정부 실무 공무원이었다. 총무비서관은. 맞죠? 문재인이나 김정숙 핵심 측근들과 일면식도 없었던 총무비서관이었다. 그게 발탁의 이유였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죠. 대통령 부인에게 원칙적으로 노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도처에서 압박과 비판이 들어왔지만 그는 상당 기간 지침을 지키려 했다. 에너지 넘치고 활동적인 김정숙은 말춤 치는 거 보면 나갔잖아요. 일찌감치 책을 내고 콘서트를 열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문재인으로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김정숙과 의견 차이가 있어 부부싸움을 하는 등 갈등이 드러난 적도 있었다. 둘이 싸우는 게 막 담장 밖으로 들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최소한 문재인은 양심을 지켰던 거야. 국고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김정숙 일정을 관리하고 통제했다. 수시로 김정숙한테 양정철은 노라고 했다. 후보 가족 문제로 생기는 잡음은 막을 수 있었으나 두 사람 갈등이 생겼다. 양정철과 김정숙 갈등이 생겼다. 대선 승리 후 양정철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죠. 문재인은 자기 가족을 감찰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존재가 싫었을 것이다. 이미 양정철도 떠나고 총무비서관 역할도 느슨해졌다. 대통령 부인에게 제동을 걸던 노맨이 한 발 물러서자 각종 의혹이 터졌다. 김정숙의 의상비 논란이 확산되고 인도 방문은 버킷리스트 의혹으로 비화됐고 경호처는 김정숙 수영 강섭의 구설에 올랐다. 청와대 직원들은 대통령 딸과 수상한 검정 거래를 했다. 대통령 사위의 취업 청탁 의혹은 검찰 수사로 번졌다. 제동 장치가 풀린 결과였다. 그런데도 요까지야. 크게 국고를 손대거나 인사 전형을 하지 않았어요. 안보실장을 날리고 안보 차장을 지 맘대로 하고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장관한테 압력을 넣고 핵 잠수함을 시찰했고 남북 문제를 지가 해결하겠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김건희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드루킹 가자 그런 말은 했지만 그러나 윤석열 정부엔 문정부 초기에 노맨과 같은 인적 통제 장치가 아예 없었다. 김건희 문제는 사실상 성역이나 금기어로 취급됐다. 성역 금기어가 아니야. 건드리면 죽어.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이다 했다. 명품 가방 논란에도 윤석열은 매정하게 꺼내내지 못한 게 잘못이다. 부부싸움은 전혀 안 한다. 또 이렇게 이 새끼. 부부싸움 안 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둘이 쭉쭉 빨고 쑤시고 그러냐? 김건희와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자랑하고 줄대려고 접근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지만 제어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한동훈에게 보낸 김건희의 개인 문자가 공개돼서 정치적 논란을 빚는데도 윤석열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면 질책받거나 배신자로 낙인찍겠다. 이 자식은 뭐야? 한동훈이 비호하네? 이빠른 소리하는 참모는 회의에서 배제되거나 자리에서 밀려났다. 악역을 자청하는 측근이나 원칙을 고수하는 고지식한 실무진은 애초에 존재하기 어려웠다. 대선 공약이었던 가족감사 특별감찰관도 2년 늦게 공석 중이다. 제일 문제가 있는 게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를 밟은 거예요. 그때부터 완벽하게 망했어요.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고 각종 특검과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김건희 의혹이 핵심에 있다. 그런데 윤석열이나 참모진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김건희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지금 누군가는 노라고 외쳐야 한다. 경고등을 켜고 제동을 걸지 않으면 결국 사고가 터질 것이다. 벌써 사고 터졌어, 이 자식아. 앞으로 김건희를 건들면은 진짜 능지처참을 당해. 국민이 칠 거야. 국민이 칠 거예요. 제 초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 무섭습니다. 응? 나는 국민이 어떻게 칠까? 되게 궁금해요. 저는 탄핵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전에 물러나기를 바라요. 한 1년 여유 두고 한동훈 같이 물고 없애지고 보수한테 미안하다, 국민한테 미안하다, 정치한테 미안하다, 나라한테 미안하다, 국가한테 미안하다 하면서 없어지길 바라요. 그래야지 정치가 조금이라도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이재명을 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